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온라인 상권 분석의 개요를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권 분석의 개요를 저번 시간에는 추세 분석과 트렌드 분석 전반까지 수업을 마쳐서 이번 시간은 트렌드 분석부터 수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분석에 이어서 내용 분석, 분류 분석, 순위 분석과 통계 분석, 기타 분석까지 8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네이버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구글 트렌드 분석을 배워보는 분석. 그럼 구글과 네이버 데이터랩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 먼저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점. 구글의 검색 엔진은 구글이고요. 네이버는 네이버 데이터맵은 네이버가 되겠고요. 특징을 보면은 구글은 전 세계 대상의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고요. 트렌디한 사이트 디자인하고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또한 상당한 수준의 분석 능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징이 인기 검색어 기반 분석이 되겠고, 쇼핑 인사이트 기능, 대한민국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 또한 공공 데이터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구글 트렌드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 분석 대상의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뭐 세계,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방대하고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이버는 국내 특화 데이터와 세분화된 검색 결과를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정보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기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이슈와 같은 현재 관심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활용하면서 매우 간단하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고 삽입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생동감이 있고요. 생동감 넘치는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구글 트렌드 비교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식음료 카테고리에서 월 웹 검색으로 구글 트렌드를 비교한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의 결과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기 연남동이 관심도가 가장 높고 망원동이 두 번째고요. 서교동, 동교동, 성수동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관심도가 0인 경우도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 네이버나 구글이라는 이 가상의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건데 활용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품질 분석, 유전체 분석이 있고요.
분석으로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그러면 그게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프라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죠.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취합 후 저장을 하는 게 빅데이터 수집이다. 그럼 빅데이터 저장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 분산 저장, 필요할 때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빅데이터 처리, 초고속 병렬 처리가 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추출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 전처리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빅데이터를 관리해 줄 수 있다. 데이터 보안, 권한, 데이터 품질, 백업, 플랫폼 시스템과 관리를 해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가 있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활용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다이아그램, 뭐 지도, 막대 그래프, 뭐 꺾기 그래프가 나오고요. 도형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글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글 차트는 속도가 빠르고 모바일에서도 잘 작동이 됩니다. 동적인 데이터, 동적인 움직일 동이라고 해서 이제 역동적이다, 활동적이다, 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적이다와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중국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자를 모른다, 의미를 모른다 하면은 가끔 한국어가 돼도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인 데이터만 데이터인 경우에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 비주얼레이션, 큐리로 읽어와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주얼레이션 퀴리로 읽어와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잘 모르는 초보자를 위한 위자드 툴도 제공을 합니다. 스프레드시트와 차트 API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차트를 어떻게 쓰는지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여러분들과 차트를 봤고요. 다음으로는 트렌드 분석, 그러니까 추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나 한번 이 표로 그림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랩은 이렇게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어 트렌드, 뭐 지역별 관심도, 맞춤형 트렌드 분석도구, 지역별 검색 관심도, 업종별 검색 관심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쓸 수가 있겠죠. 또 카드 사용 통계, 맞춤형 트렌드 분석 도구를 쓸 수가 있는데 지역별 카드 사용 통계, 업종별 카드 사용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입력을 해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직접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습을 해보면 더 쉽게 학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제 다량의 데이터를 찾아서 이런 트렌드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직접 활용 가능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현실에서 실용성이 충분히 있는 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히 트렌드 분석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해보면 더 좋겠다, 실습을 해보면 하는 게 요번 트렌드 추 분석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 실습을 해본다. 다음, 이 구글은 네이버 트렌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그 구글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검색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 구글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죠. 지금 현재 네이버가 1위이긴 한데 구글이 급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색되는 키워드의 추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고요.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검색 횟수가 가장 많았던 때를 100으로 해서 시기별로 상대적으로 수치를 환산해서 보여주는 게 구글 트렌드 분석이 되겠죠. 또 국제적으로 아까 이 특징하고 장점이 나왔잖아요. 국제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예견하는 것이 이제 구글 트렌드의 장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구글 트렌드 창에다가 검색어 주제어를 입력해서 이 창이 나오면 입력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 각자의 관심사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그래프가 나온다거나 시기별로 어떤 추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신 인기 검색어들이 쫙 나오죠. 구글에서 했던 것들이 나오고, 또 검색 이런 트렌드나 지도, 그 다음에 뭐 검색어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최신 인기 검색어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지역별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요. 하위 지역별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 하위 지역별 비교 분석을 했는데,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해서 이렇게 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검색어가 충분하지 않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 검색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0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0으로. 그래서 하위 지역 관심도는 지정된 기간 동안 검색어가 어느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고, 0과 100으로 계산이 되고요. 해당 지역 검색수의 기준으로 검색어가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의 경우 100, 그 절반 정도 인기가 있을 경우에는 50,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0이나 뭐 더 낮은 점수나 0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관련 검색어, 이런 관련 검색 사용자는 다음 검색어도 검색을 했다 하는 게 나오죠. 다음 통계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 점수가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00, 뭐 가장 높은 경우는 100이 되겠고요.
또 중간 정도는 50으로 나타난다. 급상승할 때는 지난 기간 이후에 검색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검색어인데, 급등으로 표시된 결과는 증가량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검색어이거나 이전에 거의 검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상승이라고 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검색어에서 인기와 급상승이라는 단어 어떨 때 쓰는지, 어떨 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봤고요. 트렌드 분석 사례를 보면은 네이버 트렌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그 다음에 분홍색, 보라색, 그 다음에 노란색, 약간 하늘색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상한이 되겠고요. 가장 높은 초록색은 상위수가 되겠고, 분홍은, 보라는 이것도 상위수, 그 다음에 노랑은 우둥, 그 다음에 뭐 이 가장 하늘색과 닮은 거는 하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렌드 분석 사례, 냉면, 칼국수, 우동, 라면이 되겠죠. 냉면, 칼국수, 우동, 라면 순이 되겠습니다. 트렌드 분석 사례. 이게 2014년 월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옆에 차트를 보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망하는 음식점 또한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점포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오랫동안 점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 전략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건데, 냉면집, 그 다음에 칼국수집, 2등도 3등도 칼국수, 4등 우동, 5위가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1등이 냉면인데, 그럼 냉면의 어떤 1위를 하는 이유,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점포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상권이 좋다던가, 유동인구가 많다던가, 뭐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점포 특성을 잘 파악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결과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면 클릭량 추이를 한번 보면, 트렌드는 추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업 전 냉면이란 키워드 추이를 분석하면 계절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적인 변화, 뭐 여름에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지, 겨울에 일어나는지, 그 계절적인 추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냉면을 클릭했던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기기별, 성별, 연령별, 비중, 기간 합계를 이 다이아그램, 원으로 된 그래프를 다이아그램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위로 쭉쭉 뻗은 걸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데, 다이아그램에서 이제 이 냉면 표시가 있죠. 냉면.
그래서 PC 모바일과 PC,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모바일이 월등하게 지금 많이 주문을 하게 됐죠. PC보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66% 남성. 예,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기기별, 성별, 연령별, 기간 합계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이 검색하는 거는 PC에 비해서 4배 정도 많고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40대가 두 번째다. 30대, 40대. 냉면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의 타깃은 누가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냉면을 주로 검색하는 사람은 30대 여성이고 모바일로 검색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이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30대가 가장 높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30대다. 또 두 번째는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노란색 40대, 분홍색 20대, 초록색 10대, 보라색 뭐 60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령별 트렌드를 이 그래프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시기별로 볼 수가 있다. 시기별로 또 연령대별로 볼 수가 있어서 재밌게 분석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이런 자료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분석 결과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용 분석, 5번째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용 분석은 블로그에서 키워드를 추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기간을 설정해서 추출하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키워드를 알 수도 있고, 현재 키워드, 작년의 키워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 하는 자료가 되겠죠. 이거는. 또한 여러분들이 내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유목, 이걸 카테고리라고 하죠. 카테고리와 분석 단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이 내용 분석이 된다는 거. 말 그대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함이니까 먼저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놓고 내용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 분석은 이런 내용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네이버에 맛집 세종시에 있는 맛집 그 구름 나그네를 검색을 하게 되죠.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죠.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블로그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기간 설정을 하게 되고 블로그 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 2018년 9월 12일 날 세종시와 조치원시 인근에 위치한 고복저수지 맛집 구름 나그네를 다녀왔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고복저수지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구름 나그네의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얼마나 다녀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내용 분석을 위한 방법이 되겠죠. 세종시에 있는 고복저수지에 있는 맛집 검색 구름 나그네. 그래서 여기서 구름 나그네 고복저수지 오리백숙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구름 나그네만 치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온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래서 이렇게 검색, 내용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상세 블로그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룹 나그네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최신순 클릭. 최신순이 뭐예요? 최근에 검색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정렬을 해서 최신순 클릭을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종시에 있는 고북저수지 맛집 그룹 나그네 2018년 9월 12일 2018년 12월 25일 2018년 11월 18일 19일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최신순 클릭을 하게 되면 네이버 내용 분석을 위한 블로그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최신 키워드 검색 키워드를 치고 상세 검색 블로그 수를 볼 수가 있죠. 블로그 수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룹 나그네를 검색하면 고북저수지 오리백숙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 분석이 있어요. 내용 분석. 교재는 277페이지에 나온 표인데 277페이지와 278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표입니다. 400건의 블로그 글 그룹 나그네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효한 블로그 수는 30건이 되겠고요. 2018년 한 해 동안 그룹 나그네를 방문한 고객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이 만족했고 어떤 것이 불만족했는지 측정이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룹 나그네 블로그 기준 내용 분석 사례예요. 1월 달에는 2건, 방문 목적은 여행, 방문 시간은 점심, 선택 메뉴는 산채 비빔밥, 해물파전, 능이백숙, 동반자는 친구, 서비스 만족은 깔끔하고 맛이 좋음, 산채 비빔밥 강추, 능이백숙 담백하고 맛있음, 파전 느끼함.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요. 보통 2건씩 건수가 있고요. 2건에서 4건 정도, 단순 식사나 여행, 이게 주를 이루고요. 주로 정심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다 정심, 동반자는 친구, 지인. 이렇게 해서 이 표는 몇 월 달에 갔는지 구분이 들어가 있고요. 몇 건이 들어가 있고, 건수가, 방문 목적이 들어가 있고, 방문 시간, 점심이냐 저녁이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선택 메뉴는 백숙이냐 파전이냐 비빔밥이냐, 또 능이계탕도 있고 능이백숙도 있고요. 이런 것들, 주 메뉴가 백숙이죠. 능이백숙, 해물파전, 산채비빔밥, 이런 것들인데, 메뉴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매출이 일어났나, 또 동반자는 누구인가, 친구, 지인, 부부, 가족들이 주로 많고, 서비스 만족 있고요. 또 불만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분류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분석. 분류 분석은 SNS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감성 언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분류를 해서 시사점을 찾는 방법이다, 분석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 내용을 참고를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는 소셜 매트릭스, 썸 트렌드, 다이닝 코드, 스마트 플레이스, 모바일 데이터 랩이 있습니다. 또 분류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썸 트렌드는 뭔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학생도 있고 또 들어본 학생도 있지만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썸 트렌드라는 거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데 키워드에 대한 반응, 추이, 연관어, 기간별 연관어, 감성 분석, 키워드 비교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썸 트렌드다. 이 썸 트렌드를 활용하면은 전 산업에 대해서 시장 조사도 가능하고요. 브랜드 조사, 또 캠페인, 반응 분석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요. 트렌드 분석과 이슈 분석도 가능해지는 게 썸 트렌드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데 소셜 매트릭스 안에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한 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하는 그 분석하는 것이 썸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관어나 감성 분석, 키워드 비교 분석 등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긍정, 부정 언급량이 6,469건이 되고요. 그리고 뭐 선능력, 맛집에 대한 거, 선능력, 맛집에 대한 추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색깔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표는 선능력 맛집에서 맛있다, 다양하다, 든든하다, 뭐 등등의 표현이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능력지 감성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오카 모츠나베에 대해서 언급한 추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전체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뉴스 후쿠오카 모츠나베에 대한 분석 중 긍정에 대한 분석이 있고요. 7월에만 긍정에 대한 분석이 있고 다른 기간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7월에만 긍정에 대한 언급이 있다. 다른 달에는 아예 긍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래프로 감성 언어에 대한 그래프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류 분석에서 여기 또 후쿠오카 모츠나베 긍부정 분석을 한 걸 보면은 긍정, 부정, 중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 부정,
중간점 이렇게 표로 그래프로 또 여러분들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닝 코드라는 것도 아까 나왔는데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한 맛집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인데 맛집 관련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리뷰를 제공하고요. 사람들의 평점 및 가입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맛집 랭킹을 선정하고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닝 코드는 사람의 편집 및 개입이 없이 순수하게 알고리즘만으로 맛집 랭킹을 선정을 하고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다이닝 코드다. 빅데이터 관점으로 접근한 맛집은 맞는데 사람의 편집과 개입이 없고 알고리즘만으로 맛집과 랭킹을 선정한다 하는 게 다이닝 코드다. 그래서 다이닝 코드는 선릉 맛집과 선릉 술집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째는 순위 분석과 통계 분석이 있습니다. 순위 분석과 통계 분석. 매우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상권의 점포 순위와 이용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는 활동이다. 순위 분석과 통계 분석.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네이버 플레이스이다. 그래서 외식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막 사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세팅을 할지 어떻게 세팅을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 경로를 소비자 입장에서 쪼개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주는 게 있는데 외식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방문 경로로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 검색이 되는데 그 프로세스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플러스 맛집 검색, 두 번째는 업체명 검색, 세 번째는 2번 업체명 검색에서 도출된 결과와 함께 세부 키워드로 주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검색 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매장 검색, 업체 확정, 네이버 예약이나 전화로 예약을 확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지역 플러스 맛집 검색은 메뉴 선정, 업체 선정이 가능하고요. 업체명 검색은 가격과 리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3번은 주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검색 후 비교가 가능하고요. 4번 매장 검색은 업체 확정, 네이버 예약이나 전화로 예약을 확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은 단순하게 이제 검색을 해볼 수,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건데 2번과 3번을 통해서 이제 고객은 자연스럽게 비교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방문한 업체를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순위 다음으로 더 한 단계 나아가야 하는 것이 1번부터 4번까지 고객이 검색하고 찾아오게 되는 경우의 수와 고객의 어떤 심리를 분석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고객이 검색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고객의 심리 상태 또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로, 어떤 마음으로 매장에 예약을 하고 또 직접 방문을 하는지, 무엇에 연유해서 무엇을 근거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8번째, 마지막이 되겠죠. 기타 분석. 기타 분석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 기타 분석도 매우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또 그 어플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사실 엄청나게 많이 검색을 하면 없는 어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플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플 개발자가 되려는 IT 업체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상권 분석으로는 1차 분석 완료하고 나서 온라인 상권 분석을 하고 물리적 범위를 측정할 수 없는 고객과 소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쵸. 오프라인에서는 1차 분석을 완료하고 온라인 상권 분석을 하면서는 물리적 범위를 측정할 수 없는 고객과 소비자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분석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겠죠. 그것이. 세 번째, 온라인 상권 분석을 자주 활용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바로 나의 어떤 자료가 되고 나의 어떤 노하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나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창업자의 노하우,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 어떤 분석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